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오늘 대한강통신이 우리가 주말 사이에 좀 예상했던 것처럼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보다 조금 더 큰 하락이 발생이 됐죠. 6%의 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 장중에 15%, 마이너스 15%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7%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결국에 장은 강보합 0.4%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10회에서 0.43%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상 수급들이요.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중요권을 지켜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강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외인 프로그램 또 매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보유 비중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없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 대차에 대한 움직임. 근데 이것도 적었네. 그러면은 오늘 순수하게 이러한 움직임들을 제외하고 이 수급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대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한광 통신을 봤을 때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순매도에 대한 비중이 130만 주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선 12만 주가 순매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의 매도 이러한 움직임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치고 장구치고를 공매도 쪽에서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아까 전에 제가 가볍게 넘어갔지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라던가 대차에 대한 비중이 얼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매도는 어디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의 창구에서 나왔고요. 결국에 이 매도 물량은 개인들의 창구와 이 기관 프로그램 외인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야. 아까 장중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리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까? 아니요. 밀릴 때 호가가 한 번에 정리가 되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줄어든 거래량으로 꾸준히 주가 상승을 만들고 상단 매물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됐다? 개인들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전체적인 총량만 따져봤을 땐 개인들이 물량을 받고 외인이 팔고 프로그램이 팔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다? 장 초반에 이 물량들은요. 프로그램과 외인들이 던졌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말아 올려주고 상단 매물을 터치하니까 여기서 개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밀리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그쵸. 저는 그래서 공매도 상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움직임, 일반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 움직임은 공매도의 패턴과 상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강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 딱지를 붙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용에 대한 비중이 애초에 높지 않았던 아예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이 신용에 대한 비중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적인 유입이 막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댓글이 오늘 오전 영상에 달렸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결국에 간단해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에 개인들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대한강통신은요. 개인들의 수급으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중간 부분에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이러한 구간들에서 개인들의 이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세력들이 수급을 붙여줬기에 출발이 나온 거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붙어주는 수급은요. 개인들의 수급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상승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라는 거지. 지금 고점 찍고 밀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고점 부분에서 딱 매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영상부터.
전부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 신호를 잡았냐라는 거야. 단순히 외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니요. 외인들의 이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호를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장중에 나오는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주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대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랑 대차가 같이 들어온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가 10을 던지면요 5 못해도 7 정도 5에서 7 정도는 상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상환에 대한 비중이 확 줄었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차 상환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고점 신호 슬슬 나오고 있다. 얘네 지금 뭔가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또다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거를 딱 보면 좋겠죠.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댓글로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뭐 사 마라.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요.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어디 저 유명해져 가지고 저기 방송국에 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주식의 100%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장중에 나오는 수급, 이러한 움직임들, 이상 징후를 보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확률에. 그걸 봤을 때 제가 지금의 이 수급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수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무엇이 있는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움직임은 뭐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매도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들한테 너무 불리하고요.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무조건 끌고 와서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 가능성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님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장중에 나오는 수급에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어쨌든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 어떤 수급 봐야 돼요? 상환 물량이 붙는지 아니면 하방 압력,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는지 미 증시는 어땠는지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보고서 장 초반에 수급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자, 주가가 5% 이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급이 개인들의 수급만 들어오네. 차명 세력들의 움직임 없이 개인들의 수급만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는 오히려 보합이거나 빠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일정 수급 이상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말아올릴 것 같아. 거래량이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해. 근데 그 거래량이 프로그램과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애들, 걔네가 수급을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비중을 담거나 더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물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제가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오는 이 설명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움직임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에다가 그래서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도움 드릴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100%는 없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0%는 없지만 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대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랑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제가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거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